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동영상이고요.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오른쪽 기립근이 약하면 오른쪽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것도 어설프게 그냥 옆구리 이렇게 대고 있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를 눌러보면 대장을 눌러버리면 대장이 세져 갖고 오른쪽 대장이 세져 버리면 문제가 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이 척추 바로 옆에 거의 척추 바로 오른쪽을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어야지 엉뚱한데 그냥 옆구리 대라 하고 엉뚱한데 대고 있으면 대장이 세져 버리면 가스가 대장으로 자꾸 넘어가 버리면서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막 보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다리 문제 하여튼 설명드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리도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오른발이 뒷발이라면 오른발을 이렇게 뻗어가게 올렸다가 왼발은 편안하게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조금 생각을 되게 다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른손 하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을 확률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릴 때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살았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뒷발일 경우는 오른쪽 다리 뻗어가게 올랐다가 왼쪽 다리 편하게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 왼쪽 다리를 올렸다가 오른쪽 다리를 편안하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다는 거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시간차 배구에 보면 시간차 공격하고 그런 용어들이 있던데, 오른쪽 다리를 뻗어가게 올릴 때 이게 왼쪽 다리를 땅에 디디고 있는 시간이 좀 길게 두면 왼쪽 다리 피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 다리는 퍼뜩 내렸다가, 왼쪽 다리는 퍼뜩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오른쪽 다리는 뻗어가게 올렸다가, 왼쪽 다리는 빨리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이러면 왼쪽 다리가 지면에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 쏠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왼쪽 다리가 손해를 보지 않겠죠. 이게 다리 문제가 생각보다는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요소 4가지 이렇게 하면 앞발 뒷발 문제예요. 발 벌어진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실행에 옮겨보면 야 이거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다.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가스를 소장 쪽으로 좀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소장 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양쪽 다리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세요 이랬다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쪽 다리는 뻗어가게 한쪽 다리는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이게 좀 개선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앉아 있을 때도 뻗어가게 들었다가 왼쪽 다리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기본적인 오른쪽 다리 2번 들었다 내리세요, 왼쪽 다리 2번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하세요. 이게 앉아 있을 때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서 아까 동작을 앉아서 하고 싶으면 오른발이 뒷발이라면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한 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쓱 들었다 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뻗어가게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쓱 눌렀다가 가볍게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해줘야 왼쪽 다리의 혈액의 양에 손해를 보지 않고 보충하는 어떤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 운동한다고 자꾸 하는데 뭔가 왼쪽 다리는 자꾸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보충은 되는데 왼쪽 다리는 피가 자꾸 부족해져 버리면 이게 컨디션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에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다.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상체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다. 이게 이제 다수 분들의 공통점이었는데 물론 예외는 있다고 했습니다. 예외까지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이신 분들은 예외에 맞춰서 반대로 또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다리가 약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되고 오른쪽 다리에 더 중량을 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앉아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충적인 개념이에요. 보충적인 개념은 대장의 보충이라는 거는 대장으로 끌려가 있던 가스나 피를 소장 쪽으로 끌어와서 앞쪽 라인에 혈액을 공급해 준다. 머리와 다리 전체적으로 가슴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리 동작을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충적인 의미에서 누워있을 때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죠? 왼쪽 다리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저는 뒷발이에요. 그죠? 왼쪽 다리가 앞발이다. 누워있을 때 왼쪽 다리, 무릎과 엉덩이 사이 허벅지, 무릎 바로 위에 허벅지 뒤에다가 수건 하나를 끼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수건을 250g이나 이런 모래주머니 하나 올려놓으면, 걸쳐놓으면, 이것도 앞발, 뒷발의 영향과 함께 약간의 보충, 오른쪽 소장이, 오른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은 오른쪽 창자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앞쪽 허벅지에 올려놓으면 오른쪽 창자의 가스가 잘 채워져서 좀 도움이 되는 현상이 있고, 왼쪽 다리에 수건을 끼워 놓으면 왼쪽 다리가 약간 뒤로 향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보충 효과와 앞발 뒷발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조금 까다롭지만은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는 못 시켜드리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발 뒷발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왼발이 앞발이고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제가 앞발 뒷발 문제는 한 9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해결된 부분이.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넘어가요. 한 5분 정도를 왼발을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걸으면, 걸을 때도 이렇게, 근데 하여튼 왼발을 이렇게 씩씩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주면 앞발 뒷발 문제는 한 5분만 걸어줘도 하루 중에 이 앞발 뒷발 문제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발 뒷발 문제가 뭐 70이다 80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5분이 아니고 뭐 20분 30분 정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앞발 뒷발 문제가 20분 30분이다 이러면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발 뒷발 문제가 70, 80밖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왼쪽 다리에 중량을 많이 차고 있을까요? 많이 차고 있어야 될까요? 적게 차고 있어야 될까요? 앞발 뒷발. 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만약에 앞발을 뒤로 당기면서 걸었는데 여전히 앞발이 앞발이고 뒷발이 뒷발이다.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운동했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량을 부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중량을 정상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굳이 운동을 안 해도 앞발 뒷발이 제자리 와요.
근데 너무 중량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좀 중량을 차고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왼쪽 다리 500이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기 시작하거든요. 왼쪽 다리에 차고 있는 중량이. 그때는 뭐 부담스러워도 더 올리고 싶은 사람 올리고 또 운동으로 이겨내고 싶은 사람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왼쪽 다리가 500 이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거 없어요. 그냥 남들 보는 눈이 좀 두려워서 그렇지, 어색해서 그렇지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앞발 뒷발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중량을 좀 올리면요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앞발 뒷발 문제하고 옆구리 문제가 약간 상관관계가 사실은 좀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서로 연결고리가 좀 있다. 앞발 뒷발 문제와 옆구리 다리 벌어지는 문제가 뭔가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 하여튼 옆구리도 적당히 이렇게 발 벌어짐을 통해서 중량을 좀 세밀하게 조정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중량을 좀 주시고, 원래 앞발 뒷발 문제도 오른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다든가 오른발이 너무 뒤로 나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왼쪽 다리 중량을 올려줘야 돼요. 보세요. 다리가 앞발 뒷발이 차이가 나 있다.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어제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열심히 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리가 여전히 이거다.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리 중량을 올려야 돼. 왼쪽 다리 중량을. 만약에 오른발이 뒷발이다. 왼발이 앞발이다. 그러면 중량을 올릴 때 왼발 뒤쪽에 차줘야 왼발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다 그러면 앞쪽에 쳐야 돼요. 발목 앞쪽에 차줘야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중량을 만약에 3일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아예 바뀔 기미가 없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비슷해질 기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하루만 열심히 해도 이게 바뀔 기미가 없다. 비슷해지지 않다 그러면 중량을 올려야 돼요. 이거. 이틀 3일 동안 기다리면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몸에 혈액순환이 꼬여들어요. 3일 동안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면 온몸 전체가 꼬여들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허리에서 터질 수도 있고 무릎에서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등짝이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어떻게 이상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승모근이 아플 수도 있고 구내염이 올 수도 있고 혓바닥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눈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한쪽이 문제가 되는 걸 계속 방치해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미리 그냥 중량만 조금 올려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중량은 건드리기 싫고 운동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하루 종일 운동하면 하루 이틀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운동하면 그 사람이 견뎌내겠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중량을 사용하는 거는 힘을 덜 들이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중량을 사용하는 건데, 앞발 뒷발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중량을 사용해야 돼요. 중량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적당하게, 앞발 뒷발 문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중량을 올려야 돼요. 1시간 넘어간다 그러면. 그럴 바에 중량 좀 올리고 한 30분 운동해서 중량 좀 올리고 해서 나중에 다리가 역전이 된다든가 이러면 중량을 빼면 되죠. 역전이 되면 중량을 빼면, 역전되면 컨디션 떨어지거든요. 자, 이거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리 벌어지는 문제도 잘 해야 돼요. 다리 벌어지는 문제. 오른손잡이는 주로 오른발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주로라고 했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왼발부터 벌어져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서서 테스트 해야 된다. 그죠? 누워서 보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누워서는 벌써 몸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뭐 이유 없이 오른발이 척 벌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왼발이 척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서 걸으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나 청테이프, 청테이프 붙여놓고 걷기 거울 앞에서, 전신 거울 앞에서 테스트해서 처음에는 오른발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왼쪽에 차게 되면 처음에는 오른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왼쪽에 옆구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자꾸 올리다가 뭐 오른발이 이렇게 와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왼쪽에 옆구리를 빼야 되는 상황에 안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른발은 이렇게 있다가 왼발이 휙 이렇게 가버려요. 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발이 이렇게 있다가 왼쪽 옆구리에 모래주머니를 찾으면 천천히 이렇게 와요. 천천히 이렇게 오고, 또 옆구리를 이렇게 밀어주고 이래도 천천히 이렇게 오다가 이제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중량을 비슷해지면 중량을 슬슬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주고 있다 보면 이렇게 떡 돼버려요. 왼발이 슉 넘어가고. 왜 그런가 하면 왼쪽 다리는 안쪽과 바깥쪽이 다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 전체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왼쪽에 모래주머니를 좀 오래 차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왼쪽 옆구리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다 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빼도. 그래 되면 이제 왼쪽 모래주머니를 다 뺀 상황에서 왼쪽 발바닥 안쪽으로 자꾸 걷다 보면 결국은 슬슬 이렇게 돌아와요. 안쪽으로 발바닥 안쪽으로 힘을 주고, 발바닥 안쪽,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해지잖아요. 비슷해지다가 또 근데 뭐냐, 왼쪽 다리는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지다가 이래 보면 또 괜찮다 하시면 어느 약발이 이제 왼쪽 옆구리에 찼던 그 힘이 다 떨어지면 또 오른쪽이 또 실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른쪽이 실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왼쪽 옆구리에 14g짜리 빈 껍데기를 뭐 찼다 벗었다 뭐 필요하면 한 19g 정도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러면 또 이거 빼줘야 되는데 14g을 빼줘야 돼. 또 안 빼주고 또 계속 갈 거라고 또 생각하고 막 하루 종일 이틀 3일 차고 있으면 또 왼쪽 발이 또 휙 넘어가요. 그럼 다시 왼발 안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왼발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힘을 주고 사실은 오른발도 안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발바닥 안쪽으로. 왜? 안짱다리 문제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짱다리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발도 안쪽에다 힘을 주고 걷고 왼쪽 발도 안쪽으로 갖다 힘을 주고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을 때 제가 안짱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발바닥도 안쪽에 힘을 주고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안짱다리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도 좀 개선이 돼요. 근데 왼쪽 다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개선이 되는데 바깥쪽은 약해져 버려요. 왜냐 하면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주면 안쪽은 지금 힘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원래 바깥쪽이 강해요. 바깥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있는 것만 자체로도 바깥쪽은 약해지고 안쪽은 강해지니까 그냥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한데 바깥쪽은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가끔씩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가끔씩 채워줬는데 근데 안쪽은 여전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왼쪽 다리 바깥쪽을 두드려주면, 자, 이 종아리 바깥쪽부터 해서 무릎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골반 바깥쪽까지 이렇게 두드려주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이 비례적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해주면서 제가 왼쪽 옆구리에 차는 모래주머니 14g을 더 이상 차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짱다리 문제, 저는 이 바깥쪽
정강이 바깥쪽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근육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집니다. 뭐 군생활 하면서도 막 군장 메고 행군을 막 그렇게 하고 산을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 건지 이 바깥쪽으로 전투화를 신고 막 계속 그래 돌아다니까 이 바깥쪽으로 근육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안쪽은 너무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쪽 안짱다리보다는 이 무릎 아래쪽이 안짱다리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 있고 심하게 오른쪽 발목 쪽에 이제 가지 정맥류 현상도 예전 벌써 젊었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었으니까 지금도 뭐 의적으로 조금은 남아있는데 더 심각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개선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옆구리 문제하고 보세요.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되죠. 그죠? 신경 쓰면서 기립근 신경 쓰면서 왼팔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즘 왼팔 운동을요, 그냥 아직도 오른쪽 어깨가 한 진짜 1mm 내지 3mm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왼팔 전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칭 잡고 있으면 컨디션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왼팔을 그냥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꾸 옆으로도 흔들고 앞뒤로도 흔들고 어떤 이게 원판 돌리기 이렇게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리고 어깨 덜썩덜썩 거려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또 캐틀벨이나 물병 들고 어깨 이렇게 툭툭 쳐주고 또 뒤로 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컨디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오른팔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랑 오른팔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가 들려 있으니까 오른쪽에 들려 있다면 이거 오히려 제가 옛날에 막 왼쪽 이거 당기는 거 엄청나게 했거든요. 공원에서 이게 밑으로 당기는 거 왼팔로 당기는 거 그게 지금 효과를 낸 건지 그 상관관계가 있겠죠. 저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 뭐 그거 계속 했으니까 겨드랑이가 왼쪽이 약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이거 그냥 왼쪽 겨드랑이 자체는 벌써 한 90 정도 이상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수치를 매기자면 모든 것들이 90 정도로 해결이 되면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허벅지 앞쪽 뒤쪽 이 차이도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허벅지가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오른쪽 앞쪽 허벅지보다 왼쪽 앞쪽 허벅지가 훨씬 더 근육이 많아요. 오른발이 뒷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앞쪽이 약한 거예요, 허벅지가. 또 뒤쪽은 오른쪽 근육이 왼쪽보다 훨씬 더 많아요, 뒤쪽은. 그러니까 앞쪽 뒤쪽이 반대인 거예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 개선하려고 강하게 들어가니까 충돌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야. 제가 조금 전에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안짱다리 문제 해결하려고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 앞쪽 허벅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헬스장에 가서 오른쪽 다리 막 허벅지 강하게 운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복막염 수술 안 했더라면 충돌 현상이 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복막염 수술을 하고 이게 창자를 절단 두 덩어리를 잘라냈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빨리 개선하고 싶어도 빨리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려면 뭐 남자들 어지간하면 알 거예요. 헬스장 가서 뭐 레그킥인가 뭐 하여튼 그거 해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폈다 접었다 하면 허벅지 빨리 올라오거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개선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그게 방향성을 잡고 그죠? 해결해야 될 게 많죠. 심지어 엄지손가락 문제도 저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문제에 항상 문제를 느낍니다. 옛날에 50견도 이쪽으로 왔고 근데 엄지손가락을 타고 이쪽으로 문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글씨 쓰는 습관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꽉 쥐고 썼어요. 그걸 뭐 십몇 년을 그렇게 썼더니만은 손톱도 막 기형적으로 바뀌어 버렸고
하여튼 손가락도 뒤틀렸고 이 안쪽으로 가버렸고. 그래 이걸 개선하면 이상하게 몸 기분이 좋아요. 이걸 하면 이 엄지손가락 문제는 아직 한 6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90쯤 되면 좋겠죠. 60 정도밖에. 또 새끼손가락도 문제가 있어서 항상 물병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끼는 거, 그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거, 에? 이렇게 끼고 앉아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거 하루에 한 번 꼭 해줍니다. 새끼손가락은 힘은 많이 좋아졌어요. 새끼손가락 자체는, 이거는 해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방해작용을 받는다든가, 뭐 하여튼 명예현상이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새끼손가락에 끼니까 팔꿈치가 튼튼해지는 느낌을 갖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못했어요. 아파서. 근데 제가 이거 한 지 벌써 한 7, 8년 되거든요. 뭐 새끼손가락 끼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왼팔로 좀 더 해주고. 좀 약한 거니까. 약한 거 아니까. 이걸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제가 해야죠. 내가 약한 거 아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내 몸뚱아리를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5가지 플러스 1 하면 안장다리까지 들어간다 이제 5가지 외에도 최소한 한 20가지 정도는 문제점들이 찾아내면 뭐 한 100가지도 되겠죠. 찾아내면 100가지 될 겁니다. 이게 머리 쪽도 그렇고 귀 그리고 왜 오른쪽 머리를 왜 더 눌러주는 건지 아십니까? 오른쪽 머리를 더 눌러주기도 하고.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허벅지 문제, 심지어 발가락 문제도 따지고 들어가고, 허벅지 문제 들어가고, 견갑골, 광배근, 길이근, 이게 다 따져야 되고, 엉덩이도 짝짝이고, 엉덩이도 보세요. 엉덩이 대부분 사람 짝짝이에요. 맨날 다리 꼬고 앉아있고, 다리 비틀고 막 이랬는데, 엉덩이가 1대1로 비율로 딱 맞을 것 같습니까? 짝짝이에요. 대부분 사람 다 짝짝이에요. 근데 짝짝이가 왜 안 좋으냐? 고혈압을 일으킨다니까요. 몸을 망가뜨린다니까요.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니까요. 그 짝짝이는 거는 비대칭이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대칭을 만들고 싶다고도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것도 안 돼요. 내 몸이 충격을 받으면 쇼크를 먹어요.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 혈관이, 하여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여튼 오늘, 요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큰 어떤 회복에 관한 원리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 자, 하여튼 전반적인 회복 원리를 잘 적용하려면 테스트를 잘해야 된다. 저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어깨 테스트를 어제는 조금 세밀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둘이 서로 저희 아내하고 서로 같이 도와줬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벽에 서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똑바로, 심지어 신발도 벗었어요. 실내화도 벗고 똑바로 서서 벽에 딱 어깨 높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사인펜을 가져요. 사인펜, 벽지. 그 벽지에 이렇게 사인펜을 칠하면 벽지가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칠하자마자, 이게 다 사용하자마자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버리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실크 벽지니까. 옛날 종이 벽지는 안 지워질 텐데, 유성펜이라서 안 지워질 텐데, 실크 벽지는 이렇게 활용하자마자 지워버리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사인펜을 갖고 와서, 이 어깨 쇄골 끝나는 지점 여기를 딱 있잖아요. 여기를 딱 해서, 사인펜을 딱 수평되게, 제가 이래 써 있으면 저희 아내가 와서, 딱 사인펜을 수평되게 해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딱 찍어놓고, 그 색깔로 표시를 딱 해놓고, 또 반대에 와서 여기, 쇄골 끝나는 지점에 싹 가서 사인펜이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탁 해서 벽에 딱 점을 딱 찍고 탁 나오니까
만약에 수평대가 있으면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수평대가 제 창고에 있어서 벽지에 보니까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있더라. 가로선이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무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오른쪽 점이, 오른쪽에 있는 점이 한 2mm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2mm, 1에서 3mm 정도 높더라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 1mm가 높는지 2mm가 높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인펜으로 딱 찍어 놓고 들어가 보니까, 2mm가 높네. 정확하게는 2mm가 높았던 겁니다. 근데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1mm 내지 3mm가 높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정이 안 되면 그 점에서부터 바닥까지 줄자, 그죠? 줄자를 가져와서 길이를 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평대가 있으면 수평대로 선을 하나 꺼버린다든가 청테이프로 이렇게, 아니면 그러면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로 이제 쭉 붙여놓는다든가 이래 놓고 점을 찍어버리면 그 거리만큼만 재면 되겠죠. 이것도 수학이라고, 이건 산수죠. 수학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거리 재서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이거 찾는 거니까 이건 산수죠. 그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하긴 조금 어려워요. 옆에 누가 도와줄 가족이나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수평대로 제가 어깨 높이 근처에다가, 어깨 높이 최대한 근처에다가, 거기다가 선을 최소한 한 3개, 4개 이렇게 테이프를 어떤 식으로 하든, 하여튼, 아니면 선을, 끈을 하든 몇 개를 이렇게 하세요. 갖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테이프 끝에 테이프다가.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써보시면, 거울을 이용해서 어떻게 써보시면 세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테이프가 이만큼 높이 있어서 여기 거리를 잰다 그러면 잘 보입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는 2cm, 여기는 3cm 이 정도 돼야 보이지. 이게 이래 돼 있으면 여기는 10cm, 여기는 11cm 이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거리가. 전신 거울 보면서. 약간 제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면 좋은 방법들 많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거 말고도 방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